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시장의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 전월 대비 0.1% 하락했는데 이는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크게 둔화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페드 위원들의 발언이 여기에 더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 25bp로 금리 인상폭을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우리가 올해 몇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한 번에 75bp 금리를 올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며 앞으로 25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페드가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며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을 밝혔는데 페드에서 가장 매파적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도 금리를 5% 이상 올리는 걸 동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현재 시장이 본격적인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6.2%, 50bp 인상할 가능성을 3.8%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시장은 사실상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연준도 이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속도 조절이 2월 달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역시 참고를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39달러로 플러스 1.2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등해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뉴스들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12월 CPI 말씀드렸던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괜찮은 수치가 보여졌고요. 자, 그리고 이 경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같은 경우에도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가 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아직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탄탄하다라는 증명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부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75bp나 50bp 인상이 아니라 이 올리더라도 25bp씩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주식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일단 버티신 분들은 오래 버티셨다. 이제 반등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 인플레 완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수치가 나오니 글로벌 CEO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 짧고 얕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도 계속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 시작을 할 텐데 금융상품들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그리고 중국이 올라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를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랑 구리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가보다 이제 구리나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닥을 높이고 나서 횡보를 어디서 하는지 요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쪽에서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곧 있으면은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경기가 어느 정도는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경제가 살아났을 때 운임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HMM을 물론이거니와 이 여러 가지 뭐 페노션이나 이런 곳들이 괜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해운업계 역시도 일단 지금 저점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 요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풀리는 모습이 보여주는 만큼 여행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최악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적자가 그렇게 길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삼성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삼성은 남들 다 투자 안 할 때 투자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의 점유율을 남들보다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 이것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을 관련하는 관련사들 역시도 여기에 수혜를 입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떠오르는 거. 하이닉스 반등하고 삼성 올라간다? 전체적인 증시의 반등이 예상보다 셀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랑 경제랑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자동차라는 이 상품 자체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이클이 돌고 판매량 자체가 증가한다면 그 점유율 그대로 엄청난 폭발세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점프하는 그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 역시도 이제 신사업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인플레가 풀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 역시 다시 주목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올해 순풍이 돌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피크를 찍게 된다면은 아, 여기가 저점이구나 라고 하면서 편하게 봐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월까지 본다 이것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도 다시 한번 블록체인 불붙는 게임 업계 메타버스 쪽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나오는 내용들 매우 긍정적이죠.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악을 좀 풀어주는 뉴스가 나온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 우리는 아, 이거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좋은 내용들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정확하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는지 121선이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전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모습이 유지된다. 여기서 한 번 더 빠르게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봐야 되는 포인트, 제가 어떤 걸 찍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좀 보자면 회장님이 대통령과 UAE 간대라고 하면서 이 해외 쪽에 세일즈 외교하는 것에 이 두산이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원전에 대한 파이는 크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우디랑 UAE 둘 다 만약에 원전을 뚫게 된다면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원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향후의 미래로 놓고 봤을 때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 보기가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산은 이 발전 부분으로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원전만 판매하고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동 쪽에서는 꼭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수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물에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나 원유 이런 쪽으로도 이 석유화학을 진행을 하면서 이 발생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동의 특징 뭡니까? 기름 많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수소 생산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발전이 되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들 역시도 이 중동과 협약을 맺어갖고 중동에 수소 플랜트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뭉쳐서 정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서 수출을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은 이러한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빌리티 올라가는 모습 딱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단 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는 거 핵심 중에 하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전 여기서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상단이랑 121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기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저항을 뚫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관성껏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 비어 있고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는데 그냥 놓칠까요? 자연스럽게 조금 더라는 이 심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기 전까지만 홀딩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121선을 주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과거에 61선이 지지의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121선이 지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유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파 실패하고 드디어 이제 돌파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저항이었던 게 이젠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위에서 계속 횡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는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 한 번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단기 생각하실 분들은 볼린저 상단만 보시면 되고 중장기 생각하실 분들은 121선 위에 있는 것만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지지 라인은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원래는 481이었는데 240이 아래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라인은 동시에 봐야 되는데 보는 기준은 심플합니다. 여기를 맞닥뜨렸을 때 이 수급을 봤을 때 우리 봤던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 거기가 저항입니다. 매도 안 나온다? 다음 거 보시면 돼요. 쉽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매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랬을 땐 2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2만 원 북은 좀 크게 보잖아요? 그럼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딱 2만 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2만 원부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만 봐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상 가면 그때 가서 또 영상을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들을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는 항상 좋았죠. 그런데 지금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은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이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 때문에도 홀딩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인 부분은 볼린저 밴드 상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를 봤을 때에도 지지라인 121선을 보시면 그 다음 올라가는 그림 생각할 수 있고 저항은 240이나 480.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급액 기준으로 지켜보시고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2만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멤버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다가 여러분들 취향껏 좀 보시라고 이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한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벌써 5개 중에 3개가
급등하든가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머지도 한 1, 2%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 만드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고려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